이번 영상은 가솔린 엔진 자동차 유저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디젤 엔진 자동차 소유주라면 그래도 자동차 지식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 차이가 뭘까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휘발유로도 충분할까요? 고급 휘발유라고 하면 뭔가 고급스럽게 정제된 휘발유 느낌이고, 일반 휘발유라고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대충 만든 휘발유라는 느낌을 주죠. 리터당 적게는 200원에서 높게는 500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라는 말이 더 빠르게 와닿기는 합니다.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옥테인 레벨입니다. 옥테인 레벨은 간단히 휘발유의 안티노킹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테인 레벨, 일반적인 발음인 옥탄가라고 부르는 것은 노킹을 방지하는 물질이 아이소옥테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소옥테인은 석유 속에 존재하는 요거 아닙니다. C8H18의 탄화수소입니다. 끓는 점이 120도가 넘는 물질로 노킹에 저항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아이소옥테인을 안티노크 성질을 측정하는 표준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테인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탄가로 표시됩니다. 반면 석유 속에는 노킹을 일으키는 물질인 헵테인도 섞여 있는데, 헵테인은 탄소가 7개인 C7H16의 탄화수소입니다. 끓는 점이 98에서 99도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 가운데 직선 사슬 구조인 노몰 헵테인은 노킹 저항성이 거의 없어 옥탄가 0의 기준이 됩니다. 노몰 헵테인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엔진의 노킹 현상이 도드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휘발유에 아이소옥테인이 98개가 있고 노몰 헵테인이 2개가 있을 때 그 휘발유의 옥탄가는 98이라고 아주 간단히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하겠지만, 옥탄가는 두 형태의 탄화수소 비율을 더하고 빼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복잡한 화학 지식까지 가질 필요가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옥탄가란 노킹을 방지하는 옥테인 가운데 2,2,4 트라이메틸펜테인으로 불리는 9형에 가까운 옥테인을 100으로 하고, 노킹에 매우 취약한 노몰 헵테인을 0으로 한 특정 혼합물의 노킹 정도가 같을 때 아이소옥테인의 분율을 퍼센트로 표시한 값을 말합니다. 옥탄가는 노킹에 얼마나 저항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아이소옥테인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소옥테인보다 더 높은 노킹 저항력을 가진 성분을 함유한 연료들, 이를테면 천연가스나 국내 고급 휘발유 첨가제인 MTBE, 고성능 스포츠카, 고급 보트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은 옥테인을 기준으로 한 분율인 100을 훌쩍 넘기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무연, 즉 테트라메틸납 성분이 없는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의 옥탄가가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납성분을 넣은 유연 휘발유의 경우 옥탄가가 높아 노킹의 염려가 거의 없었지만, 유연 휘발유는 신경 손상 물질과 환경 오염에 치명적인 배기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휘발유의 옥탄가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리서치 옥테인 넘버, 모터 옥테인 넘버, 안티노크 인덱스 방식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은 리서치 옥테인 넘버 방식으로 옥탄가를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옥테인가 94 이상을 고급 휘발유로 분류하고 91 이상 94 미만을 일반 휘발유로 규정합니다. 안티노크 인덱스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경우 수치가 조금씩 낮게 표시되는데, 측정 방식이 다름으로 인한 표시값의 차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급이라는 말은 잘못되었고 고옥테인 휘발유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고급 휘발유가 의미하는 것이 안티노킹임을 강조하기 위해 누군가가 이 부분을 처음 강조했고, 이후에는 습관처럼 고급 휘발유를 다룰 때 고급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탄가가 높을수록 노킹 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고 고성능 자동차에도 적합한 좋은 연료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고급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더 비쌉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원어 발음대로 ANE를 안이 아닌 AIN으로 발음하는 추세입니다.
BUTANE를 과거에는 부탄이라고 발음해왔지만 최근에는 뷰테인이라는 원어 발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옥테인, 옥탄, 뷰테인, 부탄 가운데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럼 고급 휘발유, 즉 옥테인가가 높은 휘발유를 넣어야 제성능이 나온다는 의미는 고급 휘발유가 성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옥테인가가 높은 휘발유 하면 말이 길어지니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고급 휘발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이라면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제성능이 나오며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 설계 시 의도한 제성능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내게 됩니다. 반면 고급 휘발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엔진이라면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엔진에서는 제성능을 내도록 해주고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된 엔진에는 주유를 해도 성능과 무관하니 고급 휘발유에는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제성능이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이 성능과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노킹은 한마디로 문을 노크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노킹이 일어날 때 나는 소리가 문을 노크할 때 나는 탁탁탁탁 소리를 낸다고 해서 노킹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으로 실린더 내의 온도를 높여서 디젤을 폭발시키는 압축 착화 방식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디젤은 가솔린에 비해 자연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여 높은 온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디젤을 분사하여 자연 발화하는 방식이라 이상 연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가솔린은 자연 발화점이 디젤에 비해 높아 공기를 압축하여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자연 발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를 사용해 불꽃으로 착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휘발유에 섞여있는 노멀 헵테인이라는 물질은 옥테인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자연 발화가 되는 탄화수소여서 압축비가 높은 엔진이거나 고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고성능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기기 전에 불이 붙어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킹을 다른 말로 자기착화, 조기점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폭발은 엔진에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연료가 폭발해버리면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출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급 휘발유로 설계된 엔진에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 노킹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점화시기를 늦추거나 연료 분사 제어를 하기 때문에 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급 휘발유를 주유해야 노킹으로 인한 ECU 제어 없이 원래 설계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피스톤 헤드에 고르게 압력을 줄 수 있으려면 정해진 위치에서 정상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상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훨씬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 피스톤이 녹거나 구멍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RPM에서는 딱딱, 땅땅 같은 소리를 내고 고 RPM에서는 쇠를 긁는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충격파는 크랭크축과 피스톤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에도 가해져 노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커넥팅 로드가 휘거나 부러지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크랭크축 메인핀 베어링, 헤드밸브 등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터보 차량의 경우 고 RPM에서 노킹으로 인해 피스톤이 한 번에 주저앉아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와, 고급 휘발유 권장 자동차에 일반 휘발유 넣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하군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생산되는 엔진에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연소에 따른 비정상적인 조기 점화는 엔진 내부에서 큰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는 가솔린 엔진에서 발생하는 노킹을 제어하기 위해 노크 센서를 장착합니다. PGT 앞전 소자 혹은 자기 변형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상음을 포착하는 마이크로폰 타입, 4에서 9Hz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기통 내 압력 변화를 읽는 압력 센서 등이 있습니다.
노킹 의심 현상이 감지될 경우 ECU에 신호를 보내 점화 시기를 늦춰 노킹 발생 전후로 현상을 되돌리는 제어를 합니다. 다시 말해 고급 휘발유 권장 자동차의 일반 휘발유를 몇 번 주유한다고 해서 노킹으로 인한 심각한 기계적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유를 넣어서 노킹이 생기면 ECU가 노킹이 안 생기도록 출력 저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력 저하를 시킨 ECU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원상태의 제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노킹이 계속 생기는지 점화 타이밍을 당겨보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점화 타이밍을 당겨봐서 노킹이 또 생기면 다시 늦추고, 다시 당겨봐서 노킹이 또 생기면 다시 늦추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노킹 제어를 안 하는 것보다는 노킹 횟수는 줄지만 노크 제어를 한다고 해서 노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유를 넣었다가 다시 고급유를 넣었을 때 출력이 바로 복구된다면 제어 원복을 자주 한다는 거고, 일반유 주행 중에 그만큼 노킹 체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노크 제어를 한다고 해도 고속용 차일수록 일반유를 넣으면 데미지 확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00마력대 차들은 일반 휘발유를 넣었다 고급 휘발유를 다시 넣어도 출력이 복구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통의 차들은 일반유를 넣어도 데미지 누적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급 휘발유 구입이 쉽지 않은 지방의 경우 일반 휘발유의 옥탄 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간 성분이 들어간 금속계 옥탄 부스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노크 센서와 촉매셀, 실린더 블럭에 침전물이 쌓여 엔진 고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MTBE 비금속계 옥탄 부스터를 선별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의 경우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노킹으로 설명됩니다. 높은 압축비를 사용하거나 터보차저와 같이 과급기를 사용하여 기계적 압축비 대비 실압축비가 높은 엔진의 경우 폭발 직전 실린더 내 온도가 높아 가솔린의 자연 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 착화에 강하게 저항하는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지만, 자연흡기 방식의 평균적인 출력의 대중차의 경우 일반 휘발유를 사용해도 압축 시 실린더 온도가 휘발유의 자연 착화를 염려할 정도로 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노킹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노킹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전 방향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니 출력 저하도 없고 이상 폭발로 충격파를 주지도 않으니 노크 센서가 ECU를 제어할 일도 없으며 엔진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노킹을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는 엔진이니 노킹 저항력이 큰 고급 휘발유를 넣어봤자 이렇다 할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급 엔진이 아닌 자연흡기 엔진에서도 기계적인 압축비를 높게 사용하는 직분사 엔진의 경우에는 간접분사 엔진에 비해 노킹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의 사용이 권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흡기 직분사 엔진이라도 제조사가 고급 휘발유를 권장한다면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현대 기아차의 경우 자연흡기 직분사 엔진은 물론 대중 모델의 직분사 터보 엔진에도 일반유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분사 터보 엔진임에도 일반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축비를 비롯해 노크 센서, 연료 분사량과 타이밍 등 세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조사의 권고대로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거 구조적으로 노킹에 취약한데? 라고 생각하여 제조사의 권고와 달리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조사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민감하면서 책임감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비겁하게 김드라에게 넘겨드립니다. 아반떼 AD 직분사 감마 터보 모델을 3년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김드라는 제조사가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라고 권장함에도 고급 휘발유를 먹여주고 있다는군요. 김드라는 아반떼 스포츠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라 고급유로 주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지방에 갔는데 주위에 고급유 주유소가 없으면 일부러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부담 없이 일반유를 넣는다고 하는군요. 좋은 힌트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심입니다.